남녀의 사랑이 깊어지면은 순간순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천사급 감정은 상대의 실망스러운 행동이나 사랑에 의심을 키우는 행동을 하는 순간 순수한 마음은 산산이 부서집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 외에 남녀 간의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말이죠. 대부분 남녀들의 사랑의 조건은 항상 사랑스러운 지금 그대로의 모습이 유지된다면입니다. 이외에도 남녀는 잘 의식하지 못하지만 상대를 사랑하는데 나름의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아주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될 땐 보통 4가지 요소가 아주 적합하게 만족스러웠던 겁니다. 이 4가지 요소의 중요도는 남자의 사고와 감정에 의해서 다들 조금씩 다르지만은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뼈대가 되는 것이고 사랑의 조건이 되는 거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4가지의 만족도가 크면 클수록 남자는 그 여자에게 더더욱 깊게 빠져들게 되고 진실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적합도입니다. 남녀가 개인적으로 이상형이라고 생각되는 상대는 태생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유전적 결함을 보완해줄 이성이 자신의 이상형으로 세팅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키가 작은 여자는 키가 큰 남자를 선호하게 되고 마른 체형의 여자는 몸집이 큰 남자를 선호하게 됩니다. 또 얼굴이 둥근 여자는 얼굴이 각진 남자를, 쌍꺼풀이 있는 여자는 쌍꺼풀이 없는 남자를 선호하게 되고 입술이 얇으면 두툼한 입술을 가진 남자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얼굴색이 흰 여자는 약간 구릿빛 남자다운 얼굴색을 선호하게 되죠. 물론 비슷비슷하게 생긴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외모적인 유전 정보보다는 성격이나 감성적인 면에 훨씬 더 끌리게 된 결과고요. 또 중년에 만나게 되는 남녀는 자녀 출산에 대한 부담이나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땐 유전적 적합도는 적어지고 경험적 호감도에 많이 끌리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선호해왔던 이상적 이미지는 크게 변하지 않죠. 인꼬 부부는 비슷하게 생긴 외모가 처음부터 만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젊을 때는 뚜렷하게 반대의 개성을 가졌지만 오랜 세월 같은 식생활로 체형이 비슷해지고 또 미러링 효과로 서로가 닮아가고 서로 모방해가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둘 사이가 좋으니까 적대감 없이 외모나 행동, 말투, 눈빛 같은 것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로 유전적 적합도에 만족했다는 것인데 이 적합도는 시각과 후각으로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성향적 이질감입니다. 언뜻 듣기에는 성향이 다르면 화합이 잘 안 되고 동질감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성향은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 같은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성질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같은 거죠. 이건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급하고 다혈질이면 여자는 침착한 점액질에게 끌립니다. 같은 다혈질은 술친구나 잠시 잠깐 화끈한 관계는 될 수 있어도 내 여자로 생각하지는 않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급하고 남성적인 여자는 절대 터프하고 센 남자를 좋아하지 않고 차분하고 얌전한 남자를 좋아하게 되죠. 사람들은 처음에는 서로 다른 성향적 특징이 이질감으로 느껴지지만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조금씩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상대의 성향적 특징에 대해서 호기심과 대리만족을 받게 되고 이성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만약 비슷한 성향인데도 관계가 이어진다면 유전적 적합도나 경험적 호감도가 높고 잠시 후에 말씀드릴 감성적인 면에 큰 호감을 느낀 겁니다. 아무튼 성향적인 면은 자신과 반대되는 이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향이 아닌 사고방식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방식은 타고난 성격과 약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간단히 말해서 논리구조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맞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격이 안 맞는 커플이 되는 거라서 오래가기가 힘듭니다. 사고방식이 다르면 정치에 대한 견해부터 다르고 종교, 사회, 또 가치관과 세계관까지 따로 국밥으로 놀죠. 남자가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는 것은 성향적 이질감을 느꼈기 때문이고 사고방식이 동일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감성적 일치감입니다. 감성이 같다는 것은 인간의 오감으로 느껴지는 반응에 대한 인식이 같다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데요.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이고
좋아하는 음식도 거의 같고요. 또 환경에서 느껴지는 감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잠자리를 해도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어디가 어떻게 좋은지 자연스럽게 알게 돼서 애무를 할 때나 더 깊은 관계를 할 때 그 느낌을 극대화시킬 줄 알게 됩니다. 또 서로의 재치도 아주 좋아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고방식만 비슷하면 상당히 완벽할 정도로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는 능력도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비슷하니까요. 그런데 감성이 일치하지 않으면 서로가 다른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걸 봐도 다른 느낌, 같은 냄새를 맡아도 다른 냄새, 뭐 그런 거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면 감성적으로 상당한 일치감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뢰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맞고 좋아도 여자를 믿을 수 없다면 다 헛가가 되는 거죠. 나와 평생 갈 수 있는 여잔지, 또 배신할 여자는 아닌지,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몰라라 사라질 여자는 아닌지, 아무튼 이것저것 자신도 모르게 따지게 되죠. 만약 변덕이 심하고 충동적인 여자라고 생각되면 깊은 사랑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따짐은 여자가 월등히 더 구체적이고 복잡하지만 남자 역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남자가 어떤 여자를 아주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만족된 상태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해서 만족감이 크게 보이지 않거나 맞지 않는 남자가 만약 어떤 여자를 사랑한다고 애원을 한다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단지 그 여자의 육체만을 사랑한다면 따질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네 가지는 여성들 역시 남자를 선택하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아구가 딱 맞으면 헤어지기가 힘듭니다. 이런 것들이 잘 맞지 못한 상태에서 부부가 된 분들은 제2의 천성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서로 맞춰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씩 닮아가고 조금씩 반대의 기질적 자극을 줄 수가 있을 겁니다.